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어제 오후 6시를 기준으로 광주와 전남 지역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220명 나왔습니다. 코로나 발생 이후 지금까지 가장 많은 수인데요. 광주시는 요양병원 등 고위험 시설에 대한 방역 수칙을 강화했고 전라남도는 설 연휴까지 잠시 멈춤을 호소하고 나섰습니다. 유승용 기자의 보도입니다. 광주시의 한 병원입니다. 지난 7일 종사자와 환자 등 확진자가 처음 발생한 이후로 연일 확진자가 나오고 있습니다. 일부 층은 동일 집단 격리됐고 확진자 가운데 환자들은 다른 지역 병원으로 옮겨진 상태입니다. 주말에 20여 명이 한꺼번에 확진됐던 이 요양병원에서도 확진자가 늘어 누적 확진자가 70명을 넘겼습니다. 광주시는 이처럼 집단 감염이 늘자 민관공동대책위원회를 열고 요양병원과 요양시설, 정신의료기관과 재활시설에 대해 특별 방역 대책을 2주간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우선 해당 시설 종사자들의 진단검사를 주 2회에서 주 3회로 늘리도록 했고 다중이용시설 방문도 금지시켰습니다. 요양병원 및 시설, 정신의료기관 등에 대해서는 현재처럼 예부위원회를 전면 금지하며 시설 종사자들은 출퇴근 외에 다중이용시설 방문 금지, 행정명령을 내립니다. 최근 어린이 확진자가 크게 늘어남에 따라 어린이집과 유치원, 아동센터, 방과후 등의 종사자들도 주 1회 진단검사를 의무화합니다. 목욕탕과 유흥시설 등 다중이용시설을 중심으로 연일 확진자가 급증한 전남도는 설 연휴까지 전 도민 잠시 멈춤을 호소했습니다. 특히 서남권 확진자의 40%가 오미크론으로 추정되는 만큼 관련 검사도 강화합니다. 밀접 접촉자에 대한 격리 중 진단검사를 강화하고 있으며 오미크론의 경우에 정부 방침인 2회보다 강화하여 3회 실시하고 있습니다. 전남도는 오미크론 확진자는 입원 치료를 원칙으로 하고 감염병 전담 병상도 현재 1,100병상에서 1,500병상으로 늘릴 계획입니다. KBS 뉴스 유승용입니다. 고 이한열 열사의 어머니 배은심 여사의 장례 절차가 오늘 마무리됩니다. 한평생 아들을 그리며 민주화 운동에 헌신했던 고인은 아들이 묻힌 망월묘역에 안장될 예정입니다. 김정대 기자의 보도입니다. 1987년 아들 이한열 열사의 죽음 이후 한평생 민주화 운동에 헌신했던 고 배은심 여사. 지난 9일 향년 82세로 일기를 마친 고인의 발인이 오늘 오전 광주에서 치러질 예정입니다. 우리나라 민주화는 민주 열사들의 피와 땀의 세례로 우뚝 설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런 장한 민주 열사를 아들로 낳아주신 여사님께 삼가 조의를 표합니다. 장례는 고인의 헌신을 기리기 위해 민주인사와 시민들이 마련한 사회장으로 진행됩니다. 배은심 여사는 생의 마지막 시간까지 민주화 운동 희생자 명예 회복에 힘썼습니다. 병원에 입원하기 일주일 전까지도 천막에 계셨습니다. 그리고 잠깐 광주에 내려갔다 온다고 오셔가지고 입원했다는 소식을. 80을 넘긴 나이에도 서울과 광주를 오가며 민주유공자법 제정을 위해 힘을 보탰습니다. 내가 이번에 광주를 와보니까 오늘 4시간이 더 걸리더라고요. 그렇게 멀은 거리를 30년을 이렇게 어머니를 왔다 갔다 하신 거야. 고인은 자식을 잃은 슬픔을 5월 어머니들과 함께 나눴던 금남로를 지나 아들 이한열 열사가 잠들어 있는 망월 묘역에서 영원한 안식에 들게 됩니다. KBS 뉴스 김정대입니다. 고 이한열 열사의 어머니 배은심 여사가 별세한 가운데 대구 경북 일간지인 매일신문과 영남일보가 전두환 씨를 찬양하는 광고를 실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광주 전남 민주언론시민연합은 성명을 통해 한평생 민주화 운동에 헌신했던 배은심 여사가 별세한 다음 날인 어제 두 신문사가 전두환을 노골적으로 찬양하는 지면 광고를 게재했다며 사회적 논란을 야기하고 언론의 의무를 저버리는 이 같은 행위에 대해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지난해 K리그 2부 소속으로는 최초로 FA 우승컵을 차지해 팬들을 놀라게 했던 전남 드래곤즈가 본격적인 동계훈련에 돌입했습니다. 팀 전력을 끌어올려서 올해는 1부 승격이라는 결실을 거두겠다는 각오입니다. 정아람 기자입니다.
지난해 2부 리그팀 역사상 처음으로 FA컵 우승 트로피를 차지한 전남 드래곤즈. 2018년 2부 리그 강등이라는 아픔을 딛고 14년 만에 우승컵을 품에 안았습니다. FA컵에서 우승하면서 드래곤즈는 K리그 4위인 제주 유나이티드를 제치고 아시아 챔피언스 리그 진출행 티켓을 얻었습니다. 전남 드래곤즈 연습구장. 연습 경기를 앞둔 선수들의 표정에 비장함이 묻어납니다. 선수들은 FA컵 우승의 기세를 몰아 올 시즌 1부 리그 승격에 도전합니다. 작년에 좋은 기운으로 좋은 결실을 맺고 시즌을 끝냈기 때문에 이번 시즌도 많이 기대가 됐고요. 새로운 목표를 위해서 열심히 달려나가고 있고요. 전남 드래곤즈는 올봄 시작되는 아시아 챔피언스 리그에서 좋은 성적을 내기 위해 팀 전력을 보강하는 데 집중하고 있습니다. FC 서울 유소년팀 지도자 출신 김영진 수석 코치와 선수 겸 지도자로 활약해온 최효진 코치를 영입하고 브라질 출신 공격수 발로텔리와 재계약을 비롯해 외국인 선수 영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저희가 그런 좀 부족한 부분을 되풀이하지 않을 수 있도록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하고 무조건 승격한다 이런 목표를 가지고 열심히 준비하고 있고요. 2부 리그 최초 FA컵 우승으로 파란을 일으킨 전남 드래곤즈. 올 한 해 K리그를 뜨겁게 달구기 위한 당금질에 들어갔습니다. KBS 뉴스 정아람입니다. 금호타이어가 광주 공장을 한평의 빅그린 산단 부지로 이전하는 작업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금호타이어가 한국토지주택공사에 업무 협약에 따른 이행 보증금을 내고 이전 절차에 착수했는데요. 광주 공장 부지의 활용 방안이나 노사 협의 등 산적한 과제도 많습니다. 보도에 최혜진 기자입니다. 한평군의 빅그린 산업단지 2단계 부지입니다. 금호타이어가 지난해 말 이 부지 50만 제곱미터에 광주 공장을 이전하기 위해 한국토지주택공사와 업무 협약을 맺고 최근 이행 보증금을 납부했습니다. 개발 사업자를 통해 광주 공장 인근 운동장 등 일부 부지도 이미 매각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전이 속도를 내는 분위기지만 난관이 많습니다. 공업용지 용도 변경 등 부지 활용 방안에 대한 광주시와 협의가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금호타이어 측은 2조 원에 달하는 이전비를 마련하기 위해 개발 이익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와 관련해 이용섭 광주시장은 아파트 위주 개발은 허용하지 않고 KTX 투자 선도지구 종합계획과 맥을 같이 하도록 협의하겠다며 공공성이 우선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노조 측도 광주 공장 설비 투자와 함께 새 공장의 고용 보장 합의를 강조합니다. 인원이 1,200명 정도 남는다 하면 1,200명 맞게끔 설비 투자가 되는 게 맞죠. 그게 저희들 요구 조건이 안 되면은 저희들은 무작정 공장 이전 관련해 가지고 찬성할 수 있는 입장이 안 되는 거죠. 이런 가운데 LH는 금호타이어 부지 조성을 위한 산업단지 계획 변경 등 각종 인허가 절차에 착수했습니다. KBS 뉴스 최진입니다. 광주중앙공원과 송암공원에 도심 캠핑장이 조성됩니다. 광주시는 민간공원 특례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 중앙공원과 송암공원에 오는 2024년까지 3만여 제곱미터 규모의 도심 캠핑장과 5천여 제곱미터 규모의 오토 캠핑장을 각각 조성할 계획입니다. 순천시가 2023 순천만 국제정원 박람회를 대비해 시민이 직접 참여해 나무를 심고 가꾸는 1000만 그루 나무 심기 사업을 진행합니다. 이에 따라 순천시는 시민들이 반려나무 숲을 조성할 수 있는 부지와 휴게시설 등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강진군이 봄철 산불 예방 총력을 다짐하며 산불 진화대 발대식을 가졌습니다. 이번에 선발된 산불 진화대원 등 50여 명은 산불 조심 기간인 5월 15일까지 산불 취약지를 중심으로 기동 배치돼 산불 예방 활동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무안군 청계면에서 무안공항을 잇는 길이 8km의 진입도로가 개통됐습니다. 이번 4차선 진입도로의 개통으로 평소 15분가량 걸리던 무안 청계면 상마리에서 무안공항까지 거리는 7분가량으로 단축되게 됐습니다. 광주은행이 지난 7주 동안 창구 업무 수행을 위한 직무연수 등 신입행원의 연수 과정을 마치고 수료식을 개최했습니다. 광주은행은 매년 신입행원 채용 시 전체 채용 인원의 80% 이상을 광주와 전남 지역 출신으로 할당 선발하고 있고 올해도 전체 20명 가운데 16명을 지역 출신으로 선발했습니다. 지금까지 단신 브리핑이었습니다.
다음은 희망 2022 나눔 캠페인 이웃 돕기 성금을 보내주신 분들입니다. 광주시가 EBS와 업무 협약을 맺고 EBS 캐릭터를 활용한 문화체험 공간을 조성합니다. 이번 협약을 통해 광주시는 오는 2024년까지 450억 원을 투입해 광주 디자인진흥원과 인근 쌍암공원 등의 펭수와 뽀로로 등의 캐릭터를 활용한 테마파크를 만들 계획입니다. 전봇대에서 작업을 하다 감전돼 숨진 38살 전기 노동자 고 김다운 씨의 사고와 관련해 건설노조가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민주노총 전국건설노동조합은 나주 한국전력 본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사고는 한전이 해야 할 작업을 협력업체에 떠넘기면서 일어난 사고라며 사고의 원인은 위험의 외주화에 있고 직접 고용이 근본적인 해결책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광주지방법원 형사 1부는 사자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전두환 씨에 대해 피고인의 사망을 인정하고 형사소송법에 의해 공소를 기각한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전 씨에 대한 민사재판은 형사재판과는 별개로 소송 수계 절차를 통한 피고 승계로 재판이 계속 진행될 예정입니다. 전남 지역에서 화재에 따른 인명과 재산 피해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남 소방본부가 분석한 자료를 보면 지난해 화재 건수는 2,400여 건으로 1년 전과 비슷했지만 인명 피해는 120명에서 86명으로 줄었고 재산 피해는 291억 원에서 210억 원으로 감소했습니다. 전남교육청은 영암초등학교 학신분교장과 여수 검은초등학교 등 도내 폐교 8곳을 폐교를 지역민에게 사업 대상으로 선정해 연내 개방한다고 밝혔습니다. 폐교를 개발해서 지역민에게 돌려주는 형태로 진행되는 이번 사업은 공간 쉼터와 학생 체험 공간, 주민 복지 시설과 지역 발전 거점 등 4가지 주제로 나눠서 추진됩니다. 현재 광주와 전남 서부 지역을 중심으로 눈이 내리고 있습니다. 내일 오전까지는 가끔 눈이나 비가 내리겠는데요. 예상 적설은 전남 서해안 지역에 1에서 5cm, 광주와 전남 서부 내륙 지역에 1cm 미만입니다. 눈과 함께 해안 지역을 중심으로는 바람도 강하게 불고 있습니다. 여수와 영광, 목포 등에는 강풍주의보가, 전해상에는 풍랑주의보가 발효 중입니다. 오늘 아침 기온은 어제보다 다소 높게 시작하고 있는데요. 낮 동안에는 기온이 크게 오르지는 못하겠습니다. 광주가 낮 최고 기온이 0도에 머물면서 어제보다는 약 10도가량이나 낮겠고요. 내일과 모레 아침 기온은 영하 5도 안팎까지 떨어져 춥겠습니다. 지역별 기온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아침 기온 나주와 장성 0도로 대부분 지역이 어제보다 1에서 7도가량 높지만 바람이 불어서 체감 온도는 더 낮습니다. 한낮 기온은 여수 2도, 곡성 영하 1도로 낮 동안에도 춥겠습니다. 목포의 낮 최고 기온 0도, 강진과 영암, 진도 1도로 대부분 0도 안팎 보이겠습니다. 신안을 비롯한 그 외 도서 지역도 0도에서 1도에 머물겠습니다. 전해상에 풍랑주의보가 발효 중이고요. 오늘 물결이 먼 바다에서 최고 4m로 거세게 일겠습니다. 내일 오전까지 가끔 눈이 내린 뒤 잠시 그쳤다가 모레 새벽에 다시 내리겠습니다. 내셨습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